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중단원 기초 기본 실력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에 대해서 제 2항부터 5항까지 나열하여라 했죠. 즉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구하라.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번은 첫째 항이 3이고 다음 항과 그 앞항의 관계가 차가 4로 일정한 거죠. 앞뒤 항의 차가 4로 일정합니다. 자, 어떤 수열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등차 수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차 수열. 그쵸.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두 번째 항이 구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째 항은 자, 지금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첫째 항에다가 공차 일정한 수 4죠. 4를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3 플러스 4에서 7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마찬가지 공차 4를 더하면 되니까 7에서 4를 더하면은 11. 그죠?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4를 더하면 되니까 얘는 11에다 4 더해서 15. 그죠?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4를 더하니까 15에다가 4를 더해서 19.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자, 2번은 첫째 항이 1이고 얘는 앞항과 뒤항 사이에 b가 3으로 일정하네요. 이번에는 b가 일정합니다. b가. 자, b가 일정한 수열 무슨 수열이죠? 그렇죠.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 자, 그럼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가 바로 공비가 되는 것이죠. 그걸 이용해서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3을 곱하시면 되죠. 공비 3. 그죠? 첫 번째 항이 1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1 곱하기 3에서 3.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3을 곱하시면 되죠. 따라서 두 번째 항이 3이었으니까 3을 곱해서 9.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죠. 세 번째 항이 9였으니까 3을 곱해서 27.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3을 곱하면 되니까 네 번째 항이 27였으니까 3을 곱하면 바로 81.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자,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죠?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로 안에 알맞은 걸 써놔라 이랬어요. 제한수 n에 대해서 명제 pn. 자, 여기서 말하는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명제인 거죠.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여야 된다 이랬어요. 자, 모든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는 1, 2, 3 이렇게 나가죠. 자, 수학적 기납법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 무조건 n이 1인 경우들을 증명해야겠죠. n이 1인 경우들을 증명한 후에 임의의 수, 요 k가 임의의 수죠. 임의의 수. 임의의 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그 다음 항 바로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하는 게 성립한다 이러면은 바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이 pn이란 명제가 성립하는 것이죠.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때 숫자 또는 문자는 1과 k 플러스 1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게요. 자, 3번은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증명을 한 겁니다. 자, 어떤 명제였냐면 이런 명제예요.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7 플러스 쭉 해서 홀수계 2n-1까지 홀수항들의 합은 자, n제곱이다. 자, 여기서 증명해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증명해야 되는 거는 요 같다. 요 기호가 성립하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1일 때 하고 k일 때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밑에 그 과정을 나타내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n이 1일 때 좌변
그죠? 계산하시면 홀수항만 더하니까 좌변은 1만 남죠. 그래서 1입니다. 우변은 실제로 보면은 얘는 n의 제곱이니까 n에 1을 대입했을 테니까 1의 제곱이죠. 자, 그렇죠. 그래서 1입니다. 그래서 좌변,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n이 1일 때 주어진 명제가 성립하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이제 n이 k일 때 성립하는 거 가정합니다. n이 k일 때가 n자리에 k를 대입한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3 플러스 쭉 해서 2k-1까지 더한 이 합은 k제곱과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예요? k 플러스 1대를 보이는 거죠. n이 k 플러스 1, 즉 여기에 좌변에 와야 될 것은 1부터 2k-1, 2k 플러스 1. 바로 이게 k 플러스 1대 항이죠. 그리고 우변에 오는 것은 k 플러스 1의 제곱. 요거 두 개가 같은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녀석이 지금 이 문제상에 보면은 양변에 2k 플러스 1, 요걸 더했다 이거예요. 2k 플러스 1. 자, 요건 아직 이 뒤에 있는 요식은 생각하지 말고요. 요식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여기만 보자 이거예요. 여기만 보자. 그러면 주어진 식 지금 k까지 성립한다는 저 식에서 양변에 지금 현재 k 2k 플러스 1을 더한 겁니다. 이렇게 2k 플러스 1을 더하시게 되면 좌변은 이렇게 2k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와야 될 게 뭐죠? 바로 이 자리가 우변식이죠. 우변식에서 이 자리에 와야 되는 이 녀석이죠. 바로 이 녀석. 그죠? 그래서 얘가 바로 k제곱입니다. 이 자리에 와야 될 녀석이 k제곱. k제곱입니다. 그죠? 그럼 k제곱을 대입해 보시면은 어떤 식이 나오냐? 바로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나오죠. 이거 뭐죠? 그쵸. 완전 제곱식이요. 누구의? 바로 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 우변식이 뜻하는 것도 아까 우리가 보여야 될 여기 있죠. k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왔죠. 자,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이렇게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과 2에 의해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우리 모든 자연들에서 이 준식이죠. 얘가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입니다. 자, 기본 1번입니다. 기본 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통나무를 단계별로 쌓았다고 할 때 n단계의 통나무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이랬을 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이걸 구하라. 이게 실적으로는 이게 점화식입니다. 점화식.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관계인지 살펴볼게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땐 통나무가 한 개였는데 몇 개가 됐어요? 3개가 됐죠. 자, 3개인데 어떻게 됐냐? 밑에 두 개를 합쳤습니다. 이 두 개를. 그죠? 자, 그리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됐어요? 자, 통나무를 3개를 합쳤어요. 자, 그럼 예상 한번 해볼까요? 쭉쭉쭉 넘어가서 10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10단계는 그쵸. 9단계까지의 통나무에다가 9단계까지의 통나무에 밑에 뭘 채워넣어요? 밑에 10개의 통나무를 채워넣게 되겠죠. 그쵸? 그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바로 뭐냐면은 a n 플러스 1에서의 통나무의 개수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뭘로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는 그쵸. n 플러스 1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n 플러스 1단계. 자, n 플러스 1단계는 몇 개가 채워줘야 되죠? 맨 밑에? 그렇죠. 2단계에서는 2개, 3단계에서는 3개, 4단계에서는 4개, 10단계에서는 10개니까 n 플러스 1단계에서는 그렇죠. n 플러스 1단계가 여기 밑에 채워지는 겁니다. 밑에 채워지는 거. 채워지는 통나무. 그쵸? 거기다가 누구까지 더해야 돼요? 그렇죠. 그 위에 쌓아놓은 거. 그죠? 그 전 단계에 쌓아놓은 거. 그 전 단계에 쌓인 놈은 뭡니까? 바로 AN이죠? 그죠? 요게 바로 N단계에서 쌓아놓은 통나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화식, 즉 관계식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 2번은 수학적 기납법으로 자 n세제곱 플러스 5n이 6의 배수임을 증명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 보여주셔야 될 게 뭐냐면요. n세제곱 플러스 5n은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무엇 곱하기 6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야. 이 표현법이 바로 6의 배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6의 배수. 아셨죠? 자, 그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마찬가지로 보여야 될 거는 n은 1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가정하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첫 번째 보여야 될 거 n이 얼마일 때 6의 배수이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n이 1일 때가 성립하는 걸 보여야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n이 k일 때 ak가 6의 배수라고 가정하면 이랬어요. 가정했으니까 뭐예요? 6의 배수 형태로 ak가 k세제곱 플러스 5k니까 이게 6의 배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k 플러스 1대를 보이는 것이니까 양변에 이 k 자리에 뭘 집어넣습니까? k 플러스 1을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대입을 시켜봐요. 그럼 이제 얘도 6의 배수가 나오면 되는데 요거를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자 k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5의 k 플러스 1이요. 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플러스 5k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녀석 이 뒤에 식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3k 곱하기 k 플러스 1입니다. 요거 식이 3k 제곱 더하기 3k 아닌가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 식에서 여기로 올 때 요것만 제외됐다는 거예요. 즉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될 녀석이 누구시냐? 네모 안에 들어갈 녀석이 바로 요것과 k 세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5k 더하기 5라는 소리죠. 그죠? 그럼 이 녀석을 한번 좀 계산을 해보시면 바로 k 세제곱 더하기 5k 더하기 6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k 세제곱 플러스 5k는 얘가 뭐 얼마에 돼요? 이게 바로 ak죠. 우리가 ak는 뭐라고 그랬어요? n이 k일 때, 즉 ak는 6의 배수라고 가정을 해놨죠. 자, 이 녀석은 바로 6의 배수입니다. 6의 배수예요. 그죠? 위에서 6m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6m입니다. 6m. 그죠? 거기다가 플러스 6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보면 알겠지만 이게 6으로 묶어주면 6m 플러스 1이죠. m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m 플러스 1 자연수고요. 자연수 곱하기 6 곱하기 어떤 꼴 나왔죠. 여기 6 곱하기 어떤 꼴. 즉 이 식도 ak라고 여기 6m 플러스 6으로 표현된 녀석도 6의 배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될 녀석은 바로 6m 플러스 6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6m 플러스 6이고요. 그래서 6m 플러스 6과 3k k 플러스 1. 자, 여기서 여러분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게 3k 곱하기 k 플러스 1이 왜 6의 배수냐 이러는데 잘 보세요. 6은 2 곱하기 3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하였을 때 2와 3만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6의 배수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얘가 6 곱하기 별이니까. 그죠? 그럼 2와 3만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데 일단 3은 여기 있네요. 그죠? 3은 있는 게 확인했어요. 그럼 2는 어떻게 확인하냐? 자, 2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k가 자연수죠. 만약 k가 홀수이면 얘가 1, 3, 5, 7, 9, 11, 13 홀수이면 그럼 홀수에 1 더하면 뭡니까? 바로 짝수죠. 짝수는 항상 누구의 배수예요? 2의 배수죠. 얘가 2의 배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2가 여기서 소인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k가 짝수이면 얘 볼 필요도 없죠. k가 짝수면 얘 자체가 벌써 2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2의 소인수, 얘 k의 소인수로 2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속된 두 수를 곱하게 되면 걔는 무조건 2의 배수가 돼요. 그럼 이 두 수가 자체가 k 곱하기 k 플러스 2의 배수이고 거기에 3까지 곱했으니까 소인수에 2 곱하기 3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6의 배수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6m 플러스 6이나 3k 곱하기 k 플러스 1이나 둘 다 6의 배수이므로 n은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한다 이겁니다. n이 k 플러스 6일 때, 즉 a의 k 플러스 1항도 바로 6의 배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위에서 했던 수학적 기납법에서 보여야 할 바로 1일 때, 그 다음에 n이 k일 때 가정하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였으니까 수학적 기납법에서 1과 2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제곱 플러스 5n은 6의 배수이다.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을 수학적 계산법으로 증명하라. 자, 선생님이 만들다가 좀 칸이 부족하게 만들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문제들은 다른 장에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 장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1번이 무슨 문제냐면요.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쭉쭉쭉 가서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일개 n 플러스 1분의 n과 똑같음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이는 겁니다. 증명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시작은 n은 1일 때부터 시작합니다. n이 1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n이 1이게 되면은 좌변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렇게 할 거예요. n이 되면 좌변은 n에다 1을 대입하는 거야. n에다 1을 대입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이 항밖에 없게 되죠. 첫 번째 항. 그죠? 이게 바로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튀어나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변. 자, 우변은 요거죠. 요 자리에 n에 얼마 집어넣는 겁니까? 그쵸? 1을 대입하시는 겁니다. 자, 1 대입하시면 1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쵸?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시면 뭐예요? 2분의 1 나오죠. 그죠? 따라서 n이 1일 때도 성립한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보여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겁니다.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쭉쭉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k 플러스 1분의 k 요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뭐예요? 양변에 n이 k 플러스 1일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좌변 한번 보여볼게요. 좌변. 자, n이 k 플러스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요. 보여야 되는 겁니다. 보여야 하는 것. 이건 무엇이냐면요.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쭉 해서 자, 이 자리에 뭐가 들어요? 이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 k 플러스 1. 그럼 여기 자리는 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 자리에도 k 플러스 1 들어가니까 2분의 k 플러스 1. 요걸 보여야 되시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좌변식에 더하기 누굴 합니까? 이걸 합니다.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을 더합니다. 자, 그러면 좌변식에 더하게 되면은 1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쭉쭉쭉 해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우변식이 나오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 요 앞까지가 바로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까지가 우리가 뭐라 했어요? 위에 여기 k 플러스 1분의 k라고 가정해놨죠. 그럼 자, 얘를 식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 k 플러스 1분의 k 더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통분모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로 만들고 자, 앞항에는 없는 녀석이 k 플러스 2죠. 바로 k 곱하기 k 플러스 2 더하기 1 되겠죠. 자, 그럼 얘 어떻게 돼요? 보시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되죠. 바로 뭐예요? 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죠? 자, 이 녀석이 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k 플러스 1, k 플러스 하나 약분시키면 결국에 남는 거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우리가 보여야 하는 어떤 게 우변식이 나왔죠. 우변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제 k 플러스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무엇이 성립하느냐? 바로 좌변에다 식 쓴거나 우변에다 식 쓴거나 어떻다? 둘이 똑같다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1과 2에 의해 성립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그쵸? 자, 1번은 이렇게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자, 2번. 자, 2번은 n이 5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2n제곱이 n제곱 플러스 1보다 큰 것이 성립한다. 이것을 증명하라네요. 그죠? 자, 한번 이것도 그럼 나열해 보면은, 자, 2번입니다. 2번은 n이 5 이상일 때 n제곱이 2n제곱 플러스 1보다 큰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주의하실 점, 수학적 기납을 쓸 때 주의하실 점, 얘는 시작이 누구예요? 모든 자연수에 대한 게 아니죠. 시작이 5부터입니다. 5부터. 그래서 얘는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n이 5일 때부터 보이시는 거예요. n이 5일 때부터. 아셨죠? 아이고, 죄송해요. 자, n이 5일 때부터 보이시게 되면 n이 5일 때. 자, n5 제곱 대입해 볼까요? 자, 좌변 어떻게 나옵니까? 좌변은 5의 제곱이니까 25 나오죠. 그죠?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우변은 n에다가 5를 대입하면 2의 5제곱 플러스 1.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잠깐 착각이 있었네요. 여기 두 개가 바뀌었죠? 두 녀석이 바뀌었습니다. 미안해요. 두 녀석이 어쩐지 이상하다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두 녀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 녀석이 2의 n제곱이고요. 얘가 n제곱입니다. 그쵸? 미안합니다. 자, 다시 n이 5일 때 구해보시면 좌변은 2의 5제곱 나오죠. 32입니다. 그쵸? 우변은 2의 제곱 플러스 1이죠. 그죠? 아니, 5의 제곱 플러스 1이죠. 미안해요. 왜 이래 되죠? 자, 미안해요. 자, 얘는 5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26이죠. 당연히 32가 더 크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성립한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자. 그럼 뭐가 됩니까? 2의 k제곱이 k제곱 플러스 1보다 큰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지금 보여야 할 것 그럼 살펴볼게요. 보여야 할 것. 자, 보여야 할 것은 뭡니까? 바로 k 자리에 k 플러스 1 대입한 거. 요식과 요식이 이렇게 됨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죠? 요것이. 그럼 필요한 녀석이 일단 좌변에 누가 필요합니까? 좌변에 2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좌변에 곱하기 2를 합니다. 그죠? 그럼 뭐가 돼요? 2의 k 플러스 1제곱 되죠. 2k 제곱 곱하기 2니까.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바로 뭐였냐면 2의 k제곱이 k제곱 플러스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k제곱 플러스 1에 2 곱한 것보다도 얘가 큽니다. 그쵸? 그쵸. 자, 그 다음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비교해야 될 녀석은 누구냐면 중요합니다. 비교해야 될 녀석은 바로 이겁니다. 2의 k제곱 플러스 1과 요 녀석입니다. 만일 요 녀석이 얘보다만 크다는 것만 보이면은 확실하게 2의 k 플러스 1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보다 크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합니다. 자, 그 둘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옆에 따로다 비교할까요? 어떻게 빼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 했을 때처럼 k제곱 플러스 1에 이렇게 빼봅니다.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뺐을 때 얘가 0보다 크면은 요수가 더 큰 거죠. 얘가 0보다 크면은 요수가 더 큰 겁니다. 하지만 0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돼요? 뒤에 수가 더 큰 게 됩니다. 자, 그럼 0보다 크길 바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전개를 해서 쓰시게 되면은 여기 식은 2k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 사라지고요. k제곱 k제곱 사라지고요. 하나 사라져서 남는 게 k제곱 마이너스 2k네요. 그쵸? 자, 요거 한번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자, k제곱 마이너스 2k 얘는 어떤 요거를 이차함수 이거 이차함수로 생각하면은 어떤 식으로 나와요? 자, 그림 이해를 다시 그립시다. 자, 이렇게 x축 y축 그리고 자, 이 참사 이렇게 0과 2를 지나죠. 그죠? 2를 지납니다. 그럼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녀석은 2보다만 k가요. 2보다만 크면은요. 항상 뭐예요? 2보다 큰 부분에선 x축보다 위에 있죠. 그래프가. x축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기 때문에 뭡니까? 항상 0보다 크다 이거예요. 0보다 크다고. 근데 우리가 아까 k의 조건을 어디부터 달았죠? 그쵸. k는 n의 값이니까 지금 n이 5 이상이죠. 5 이상이니까 당연히 2보다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k가 5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5 이상 되는 부분만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5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5가 이렇게 있고요. 죄송합니다. 파란색일까요? 5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5가 있고요. 5 되는 부분에서부터 이상되는 것만 보면 돼요. 이쪽 부분만. 그죠? 5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얘 5 대입하면 25 마이너스 10 넣으니까 0보다 크죠. 그죠? 우리가 5 이상만 대입할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항상 더 큰 값만 나옵니다. 왜냐면 계속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럼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이 두 개를 토대로 이 함수가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 앞의 수가 뒤의 수보다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앞의 수가 뒤의 수보다 크니까 당연히 이 녀석은 누구보다 큽니까? 당연히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거 2의 k 플러스 1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보다 크다 나타나는 수 있는 거예요. 이 뜻하는 바가 바로 뭡니까? 바로 주어진 식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과 2에 의해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잘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자, 다음 문제는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어느 수족관에 물 40리터가 들어있대요. 매일 수족관에 들어있는 전날의 물의 반을 버리고 10리터의 물을 새로 넣는다 이겁니다. n일째 되는 날에 수족관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n일째 되는 날에 수족관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리터라고 했을 때 AN과 AN 플러스 1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첫 번째 넣는 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40리터에서 그죠? 40리터에서 얼마를 버려요? 반을 버리죠. 반을 버립니다. 이 반이 얼마예요? 2분의 1. 그죠? 이걸 버립니다. 빼겠죠? 그리고 10리터를 어떻게 해요? 채워 넣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1일째 되는 날일 거예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날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날은 전날에 있었던 양이 뭐예요? 얘가 전날의 양이죠. 전날에 있었던 양, 전날에 있었던 양에서 또 절반을 버립니다. 절반을 버려요.
버리고 10m를 채웁니다. 셋째 날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또 이번에 전날이 있었던 양이죠. 그러니까 전날이 있었던 양에서 절반을 버리고 10m를 더합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유추할 수 있듯이 n 플러스 1번째 날에 채워지는 물의 양은 있는 물의 양은 전날 바로 a n번째 날의 물의 양이죠. a n번째에 있는 남아있는 물의 양의 절반을 버리고 얼마를 10리터를 더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바로 an 플러스 1항은 자 an에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a 하니까 2분의 1 an이죠. 이게 플러스 10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이제 실력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실력 문제도 잘 보도록 하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에 대해서 제 15항을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A1은 2고요. AN 플러스 1은 N의 N 플러스 1 곱하기 AN입니다. 그쵸? 하하, 신기하네요. 자, 얘는 1항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1항은 2고요. 두 번째 항은 잘 보세요. 두 번째 항은 n에다 얼마 되면 1 대입한 거죠. 그러면 1분의 1 플러스 1, 2죠. 2 곱하기 an, 2가 됩니다. 그쵸?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항은 이번에 2를 대입한 거예요. 2 곱하기 3분의 an이 얼마였어요? 4였죠.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특징점이 있을까요? 어떤 특점이? 하하. 좀 하나만 더 써볼까요? A4는 3분의 4 곱하기 이러니까 6이죠. 그죠? 자, 이런 식인데 이렇게 정의되는 수열이에요. 자, 이거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풀이법이 있는데 자, 이 2, 4, 6 된 녀석들을 자, A의 항으로 나타냅니다. 자, 2는 뭐였어요? 2는 그쵸? 2는 A1이었죠. 여기 아까 4는 뭐였어요? 얘는 A2였죠. 6은 뭐였어요? A3였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A n 플러스 1항은 n분의 n 플러스 1의 an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를 한번 다 곱해봅시다. 곱해봅시다. 모든 항을 다 곱한다는 거예요. 곱하기.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1항부터 2항, 3항, 4항, 5항 해가지고 어떻게 n 플러스 1항까지 곱해주죠. a, n항도 물론 있고요. 그죠? 우변 잘 보세요. 우변. 자, 1분의 2 곱하기 숫자만 일단 적습니다.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쭉쭉쭉 n분의 n 플러스 1하고 또 누가 있냐? 1항부터 누구까지 곱해집니까? a n항까지 곱해지죠. 그쵸? 딱 보면 a1부터 an이 양변에 공통으로 있네요. 그죠? 이렇게 약분시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2가 분자에도 하나 있고 분모에도 있고 3이 분자에도 있고 분모에도 있고 4가 분자에도 있고 분모에 있고 5도 분자에 있고 분모에 있고 n도 분자에 있고 분모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다 약분하고 나면 최종 남는 녀석은 좌변 누가 났습니까? 그쵸? a n 플러스 1항은 누가 나요? n 플러스 1만 남네요? 남는 게 없죠? 1분의 n 플러스 1 얘 다 약분된 겁니다. 이것들 그죠? 얘네 다 약분된 거예요. 남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15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15항은 미안해요. 착각했네요. 여기에 2가 빠졌죠? 2. 맨 첫 번째 곱하는 2가 빠졌네요. 그죠? 자, 선생님이 어떻게 곱하면 색깔로 할까요?
이렇게 여기식 이렇게 이 녀석들을 다 곱하고요. 또 좌변식은 이렇게 다 곱한 겁니다. 그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변식에 A1, A2, A3, A4 쭉 해서 AN까지 나오는 그 녀석 있죠? 요거. 그거 외에 또 누구 있어요?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요 녀석들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그쵸? 요 녀석 2가 있죠? 2. 선생님이 2를 관과했네요. 2를 간과했어요. 2를. 그래서 여기 곱하기 2까지 해줍니다. 미안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 식에서 곱하기 2가 더 있죠? 그죠? 바로 an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15항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15항이니까 15항을 구하고 싶으면 n자리에 누구 집어넣습니까? 그렇죠. 14죠. 1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5 곱하기 2, 즉 30이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실수했던 거 미안해요.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다음 명제는 n이 2 이상인 모든 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적 기납법을 중요한데, 자, 수학적 기납법을 중요한데 미안해요. 종이 쳐버렸네요. 명제 n이 2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시작은 누구부터 해야 돼? 그쵸, 2부터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당시 이것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겁니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 어떻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쵸, 이렇게 표현하면 xn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n-1은 x-1의 제곱 곱하기 어떤 목,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름은 x-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겁니다.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n이 얼마일 때 시작 얼마부터 하라 그랬죠? 그쵸, 2부터 하라 그랬죠. 여기 2가 들어갑니다. 그럼 n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얘 보면 알겠지만 바로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이죠. 당연히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나눠 떨어집니다. 이런 거 곱하기 1이 된 꼴이에요. qx가 1입니다. qx가 1. 그죠? 그래서 나눠 떨어집니다. 성립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이겁니다. 자, 근데 k가 누구 이상이에요? k가 누구 이상? 뭐가 있어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데 k가 누구 이상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n이 2 이상에서만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즉 n은 2일 때는 성립한다고 봐있으니까 우리가 3 이상일 때로 칩시다. 이 3 이상부터는 안 보였잖아요. 그죠? 3 이상 때는 안 보였으니까는 3 이상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죠? 3 이상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잠시만요. 3보다는 2가 좋겠네요. 그죠? 3일 때도 보여야 하는 것이니까. 그죠? 자, 2를 넣습니다. 2 이상이 들었습니다. 아까 여기 조건에 n이 2 이상이 했으니까 k가 n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 이상으로 합시다. 자, 2 이상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자, 이렇게 만족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위에다 써놨죠? 여기다가, 그쵸? 이렇게 써놨죠? 그쵸? 여기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n이 이제 k 플러스 1대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k 자리 좌변식에 지금 k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하신 겁니다. 그죠? 여기도 있네요. k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정리를. 자, 어떻게 정리했냐? 우리가 x의 k제곱 마이너스 kx, 자, 좀 지웁시다. 좀 복잡하니까 x의 k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x-1의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x-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 그거는 가정한다고 성립했기 때문에 그거를 써먹기 위해서, 자, 이렇게 지금 x의 k 플러스 1항하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x 이 식에서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 자, 어떤 식으로 만들어줬냐? 지금 x의 k 플러스 1항이 있으니까 여기서 x를 하나 묶어내면 x의 k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 필요한 녀석이 요 나머지 녀석들 마이너스 kx 플러스 k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억지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S 플러스 K 마이너스 1을 만들어줘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원래 없던 녀이죠. 이렇게 전개를 해보시면요. 얘가 벌써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X K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X입니다. 근데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X만 있죠. 그죠? KX항도 마이너스 KX항 있고 마이너스 K제곱 X항 KX제곱항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녀석은 억지로 만들어준 겁니다.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빼줘야겠죠. 자, 마이너스 KX제곱이었으니까 플러스 KX제곱 플러스 KX니까 마이너스 KX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항들 적어보면은 나머지 항들이 이제 마이너스 K 플러스 1x였는데 요 놈은 여기다 썼죠? 여기서 썼어요. 얘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플러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나머지 항들이 이렇게 1 마이너스 1 지워지고 K 남고요. 요선 썼죠? 마이너스 KX만 남습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KX가 몇 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kx 즉 kx 제곱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나는 거예요. 바로 요 네모 칸에 들어갈 녀석이요. 플러스 kx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정리했었어요? 이 녀석을 우리가 여기 위에서 가정한 걸로 보면은 바로 x-1의 제곱 qx로 정의했었죠. 가정했었죠. 그죠? 그죠? 그럼 요식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어떤 식이 나오냐? 바로 x 곱하기 x-1의 제곱 qx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식이 남았죠. 플러스 kx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자, 그것도 k로 이렇게 묶어줘 보세요. k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쵸? 그럼 x 마이너스 제곱, x 마이너스 제곱 두 개 있네요? 다 한꺼번에 씁니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묶어주면 앞에 남는 녀석이 누구예요? 그쵸? x 곱하기 kx 그죠? 뒤에 남는 녀석은 누구예요? 바로 k 플러스 k. 그래서 이 세 번째 칸에 들어오는 여기 빈칸은 바로 x 곱하기 qx 더하기 k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k 플러스 1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 k 플러스 1 때도 x 마이너스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제곱 곱하기 어떤 다항식꼴이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눠 떨어지니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과 2에 의해서 n이 2 이상의 모든 점에서 수학적 기능법으로 이렇게 성립한다 하시는 겁니다. 그쵸?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은 마찬가지예요. 수학적 기능법을 증명하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이 3의 배수임을 증명하라 했네요. 그죠? 3의 배수인 거 한번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모든 자연수니까 첫 번째 시작을 뭡니까? 1로 해야 되죠. n이 1인 경우 1일 때. 그죠? 그럼 n의 1을 한번 대입해 봅니다. 어디에다? 바로 요 식에다. 마찬가지로 3의 배수가 성립하려면 뭐 해야 돼요? 3 곱하기 무슨 꼴로 나와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시면 1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은 자, 1 더하기 3 더하기 2네요. 6이네요. 6은 3 곱하기 2죠? 그죠? 당연히 3의 배수이네요. 됐네요. 자, 그래서 n은 1일 때 성립한다. 자,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합니다. 저 요 밑에 좀 빈칸에다 쓰고 지울게요. 자, 두 번째 여기다 적을게요. 그냥 n이 k일 때 한다고 가정하자.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n이 아니죠. 미안해요. n이 아니라
K 세제곱 플러스 3K 아이고 죄송해요. 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2K가 얘가 어떤 3의 뭐 배수 형태로 3m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m은 당연히 자연수고요. 3의 배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뭐예요? 요 K 자리에 누구를 대입하는 겁니까?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바로 n이 K 플러스 1일 때가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 한번 해볼까요? 대입하시면 K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3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K 플러스 아유 죄송해요. 아 잠깐만 이렇게 실수가 많죠. 좀 길어져서 그런가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도 주목해보세요. 2K 플러스 1 그죠? 전개를 조금 해보시면요. 이 녀석이 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에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6K 3 플러스 2K 플러스 2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괄목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2K는 이미 뭐다 3의 배수다 이거예요. 그럼 남는 녀석들 먼저 볼까요? 요거 남죠. 그 다음에 남죠. 자 남는 것만 한번 다 더해서 해보면은 자체적으로 3K 제곱이네요. 그죠? 그리고 3K 6K니까는 총 몇 K요? 플러스 8K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2 그쵸? 1 3 2니까 6이네요. 그쵸? 3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8K 플러스 미안해요. 8K가 아니네요. 8K가 아니라 9K죠. 9K. 지금 좀 오래돼서 선생님이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나봐요. 자, 9K입니다. 9K. 그죠? 그럼 이 녀석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벌써 3의 배수 끝났어요. 얘는 3의 배수로 3M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이 녀석은 3을 다 묶어낼 수 있죠. 3, 9, 6이니까 3 다 묶어내면 뭐 남아요?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 남죠. 즉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도 뭐가 됐어요? 3의 배수가 됐죠. 그래서 따라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거예요.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과 2에 의해 주어진 식은 3의 배수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힘을 냅시다. 마지막까지. 자, 이건 좀 지울게요. 지우고. 샤샤샤샤샤샥. 자, 힘냅시다. 샤샤샤샤샤샤샥. 빨리 지워져라. 학생들이 힘듭니다. 빨리 지워주십시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0% 소금물 100g하고 10% 소금물 100g을 섞어서 소금물 농도 A%씩 녀석을 만들었네요. 이때 A1%의 소금물 100g과 또 10%의 소금물 100g을 섞어서 또 A2를 만들고 이와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여 소금물의 농도를 AN%라고 할 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이랬네요. 자, 일단 여러분은 먼저 아셔야 되는 거 소금물 농도에 관한 식이죠. 농도에 관한 식. 자, 농도라고 하는 녀석은 뭡니까? 바로 소금물분의 소금 플러스 물이죠.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농도만 가지고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농도만 가지고는 계산하기 힘드니까는, 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소금의 양에 한번 초점을 맞춰 봅시다. 소금의 양. 그렇죠? 소금의 양 A1, A2, A3, A4 그때 각각의 소금의 양. 그럼 소금의 양식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의 양식은 농도에다가 뭡니까? 소금물을 곱한 다음에 저식을 좀 걷으면 되죠. 곱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100분의 1을 나눠주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항상 변하지 않는 거는 항상 어떤 몇 퍼센트의 소금물 100g 하고 몇 퍼센트 소금물 100g 100g 100g을 섞었으니까 항상 소금물은 몇 g이에요? 항상 소금물은 200g입니다. 200g. 그죠? 요거 유념하시고요. 자, 그럼 소금의 양 일단은 20%의 소금물 100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 요거 어떻게 구합니까? 20% 소금물 100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20 곱하기 100이죠. 그죠? 소금물이 100g이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소금물 200g이라는 거는 전체 소금물의 양이에요. 그죠? 섞는 양이 아니라. 아셨죠? 자, 거기다가 섞는 데잖아요. 소금물을 섞어요. 그럼 소금의 양이 플러스 되겠죠. 어떻게? 10% 100분의 10%짜리 100g에 녹아 있는 거. 그죠? 이게 A1입니다. 그죠? 그 다음은 어떻게 만들죠? A2에 녹아 있는 소금의 양은 A2에 녹아 있는 소금의 양은 자, A1의 얘는 잠시만요. A1의 소금의 양이죠. 그죠? 자, A2는 어떻게 됩니까? A2는 A1에 녹아 있는 A1의 100g 중이니까 A1에 녹아 있는 거, 농도가 A1이니까 그죠? 여기에 100g. 그죠? 100분의 A1 곱하기 100g. 그 다음에 또 10% 섞잖아요. 그럼 또 소금이 늘어나겠죠. 100분의 10% 곱하기 100. 그죠? 얘가 A2의 소금의 양입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바로 A, N 플러스 1의 이런 농도를 가지는 이 물의 소금의 양은 바로 100분의 그전 AN 곱하기 100g 플러스 100분의 10% 소금물 곱하기 100g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이제 AN 플러스 1에서의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AN 플러스 1에서의 소금의 양은 바로 지금 소금물이 지금 200g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AN 플러스 1 곱하기 2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분하면 2AN이죠. 2AN 플러스 1 그죠? 자, 그럼 이쪽도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100, 100 약분되고 100, 100 약분되고 AN 플러스 10이 되네요. 바로 이런 식이 나오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갖고 싶은 AN 플러스 1과 AN의 사이 관계식은 AN 플러스 1하는 2분의 1 AN 양변의 1을 나누니까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둘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힘든 시간 지금까지 열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수 단원의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관계에 대해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